음악 아우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일로 이적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드디어 이 사고를 쳤어요. 또. 예? 예. 이 드디어 워낙 그 정도 공력은 충분하신 분이었고 사실 직간접적으로 그런 거 이미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 스피커를 직접 튜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스피커 얘기를 또 음악 들어가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그 이제 이쪽 게 사이먼 앤 가펑클인가? 자니 앤 샘 뭐 이렇게 하여튼 자니 앤 샘. 어디서 이런 이쁜 자켓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유스파? 예, 오사카에 좀 갔다가 일본에 갔다 오셨. 취재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느 이제 샵에 갔는데 얘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억지 확 띄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수 있는 녹색이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색도 그렇고. 거기가 이제 미국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데인데. 그래서 더구나 이제 더 즐거운 것은 50% 할인. 일단 50% 할인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잘 찾으시죠, 아주. 길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우연찮게 구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 스피커도 이번에 런칭하니까 특별히 얼굴이 아주 피셨어요, 이렇게. 맞춤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볼 스피커가 이 제품인데 그룹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룹 원이고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자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니스 랩. 자니스 랩. 네, 자니의 연구소 그런 뜻이겠죠. 아예 그냥 이걸 프로젝트 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아예 만드셨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니스 랩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제 여러 업체들하고 앞으로 콜라보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스피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국내 제조자들 많이 하잖아요. 또 외국에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콜라보 할 게 있으면 자니스 랩 브랜드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키울 생각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오승영 씨나 저나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진짜 LP 모으고 막 그런 시대를 가지고 이제 우린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디오 전에 음악이 먼저였는데 요즘 그 오디오 설계하시는 분이나 또 외국도 마찬가지의 상황은 보면은 오디오 설계 위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퍼펙트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좋아했던 그 음악의 모습 그런 거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옅어졌죠. 그 그룹이.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원래 사운드 포럼하고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같이 관여를 해와가지고 그렇죠. 10몇 년 전에 또 스피커를 하나 잠깐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피터라는 스피커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설계가 좀 복잡하고 또 수급이 여의치 않고 또 제가 네임밸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2개만 생산하고 판매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쓰시는 분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마음의 빚도 있고 어쨌든 내가 스피커 쪽은 한번 런칭을 하긴 해야겠다. 그분이 또 저를 믿고 사주셨으니까 단 2분이지만 지금 그거를 쓰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고맙다. 좀 격려 문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피커도 있고 앰프도 있고 DAC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이제 음악적인 모습을 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서는 같이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프롬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업체들하고도 앞으로 콜라보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그 업체들도 좀 성장을 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또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도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제품이 좀 활발해야 또 우리나라 평단 업계도 사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대학 들어도 굉장히 크네요. 일단 크죠. 여기서 시작하되 전 단계에 있었던 그런 게 사실은 좀 이런 제작에 대한 어떤 좀 생각에 좀 이런 준비 단계가 돼서 지금쯤에는 아마 좀 완성도가 이제 나오는. 전에 이런 거 하나씩 시도를 해본 적은 오디오 애호가들이나 한 번씩은 해봤을 텐데
그걸 이제 실제로 여러 사람 같이 공유할 정도의 완제품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네. 딱 지금쯤이 그쵸. 되실 것 같아요. 예. 아마 저처럼 수많은 오디오 쇼 다니면서 저처럼 많은 오디오를 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예, 워낙 많은 걸 보고 또 많은 공장을 다녀보고 네. 또 많은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네. 제가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소리는 어느 쪽으로 그 기술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네. 있거든요. 네.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한 용어지만 스피커는 크게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라운드형이 있고 그다음에 장르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올라운드형은 이제 다양한 음악 그 장르를 포괄해서 네. 뭐 하여튼 모든 음악을 좀 평균적으로 좋게 내는 그런 이제 오디오죠. 스피커로 치면은 이제 B&W 같은 것이 거의 완벽한 이제 올라운드형이고 또 많은 메이저 회사들이 그 올라운드형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것은 장르형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 사연이 있는데 윌슨 오디오를 주재했던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타계를 하시긴 했지만 3년 됐죠, 벌써. 예.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상당히 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no speaker is perfect. 세상에 그 어떤 스피커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한번 개발을 시켜보자. 사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신다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스피커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의견은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완벽한 스피커를 이렇게 이것도 듣고 나는 처음에 고민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예. 구해놨는데 나는 올라운더라고 돈도 좀 드리고 해서 사놓고 보면 예. 사실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쵸. 여하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네. 이 모든 걸 다 들으려고 사놓고 보면 아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세그먼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쵸. 재즈 잘하는 거, 네. 뭐 밥 네. 잘하는 거, 혹은 뭐 특정 다이나믹이나 이런 걸 잘하는 거 아니면 조금 좀 옛날 음악들 이런 걸 잘 들려주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조합을 하는 게 일반 오디오 파일들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세운상가나 그런데 또 샵에 가서 이렇게 아는 주인도 많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손님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연배가 저보다도 위고 오래 하신 분들인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스피커는 2종 이상 써라.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때려 죽어도 안 된다. 그게 오디오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공통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그 60년대, 70년대 녹음, 네. 그것도 재즈하고 락, 그다음에 가요. 이런 쪽으로 이제 장르가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제가 권하지 않고 근데 클래식을 주로 들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브로 기존의 클래식용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 계속 쓰시고 그다음에 이건 서브로 들이시라. 이거를 올라운드형 메인 스피커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 제품을 리뷰할 때도 올라운드형 그 스피커를 보통 이제 들을 때 듣는 음악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걸 위해서 만든 스피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틀즈라든가 옛날에 마일스 데이비스라든가 또 우리나라 그 포크 가수들 송창식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LP 황금기. 그때 음악을 중심으로 튜닝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사실 집에서 모아놓은 콜렉션의 90%가 다 그 시대 거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즐기려고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는 이런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일단 한번 듣고 예, 예.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도 좀 살펴보고 예. 음악 들어보시죠. 예.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biggest part of me. Ooh, no, baby, please don't go. And if you leave
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음악을 들으니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최근에도 이제 여러 장르, 이제 뭐 갈래로 스피커의 네. 성향들이 나눠지지만 주로 이제 어떻게 나눠지든 큰 어떤 흐름은 현장음의 재생, 또 음원에 충실하게, 그렇죠. 그것도 녹음이 잘 된 음원들, 이런 류의 스피커들이, 그게 뭐 하이엔드든 아니면 일반 라이프스타일이든 그쪽이 이제 주주가 되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이 반대편에 보면 또 빈티지가 또 있긴 해요. 근데 빈티지하고 이 지금 하이엔드 사이에 중간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 부분을 다 채울 수는 없으니 장르별로 이제 하나씩을. 네. 자, 지금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쪽은 50년대부터 한 80년대, 이제 재즈를 이제 나눌 때, 재즈를 구분할 때, 이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던 재즈가 끝나고, 그렇죠. 또 고무렵 시절, 예. 그다음에 비틀즈가 활동하던 이제 50년대, 60년대, 요때 음악에 딱 맞게 예. 생긴 거랑 굉장히 달라요. 일단 이 제품의 메커니즘은 얘기하겠지만, 예. 근데 공간감도 나오면서 예.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이렇게 빈티지를 흐르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예. 그런 걸 지향하신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재즈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전체 녹음 역사를 볼 때 1957년 경부터 이제 스테레오 녹음이 본격화되고 58년도부터 이제 앨범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재즈는 대략 1967년 정도까지가 모던 재즈의 황금기다. 왜 67년인지 아십니까? 존 콜트레인이 죽었죠. 그렇죠. 그때 죽었죠. 그날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게. 그래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69년에 마일 데이비스가 비치스 브류라는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퓨전 재즈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큰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 퓨전 재즈 이전의 시대 재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진공관 기재로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재즈 같은 경우에 이제 투 트랙, 그러니까 마이크 2개를 가지고 홀톤을 잡아내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 녹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컬렉션 하시는 그 블루노트 레이블, 그 다음에 그 프리스티지,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그런 쪽의 음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재즈를 튜닝할 때 기본으로 삼았죠. 전부 EMI 앨범들이네요. 옛날에 EMI가 아니었죠. 그 독자적으로 다 있었죠. 그쵸. 나중에 레이블이었는데 EMI가 다 하나씩 흡수해서 이제 지금 말하는 레이블이 전부 EMI. 그렇게 됐죠. 그 제가 이번에 오사카 갔을 때 특별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하이파이 클럽에서 또 쇼도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부스를 잡아가지고 이 스피커를 시연할 생각이에요. 3월에 또 오디오 쇼에도 하고. 그때는 직접 시연하시나요? 직접 시연하면서 주로 그 LP로.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오사카에서 특별히 많은 돈을 주고 시연용 LP를 또 비틀즈와 그 다음에 뭐 레드 제플린 그 황금기 때 그 다음에 또 그 블루노트하고 그 리버사이드 그런 쪽 앨범을 좀 구했으니까 아마 이제 직접 현장에 오시면은 그걸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도 이제 시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연하실 때도 여기 턴테이블이 있으니까 LP로. 제가 LP로 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떤 소리를 원하는지,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하여튼 그렇게 되고, 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틀즈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64년.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으면서 한 70년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지막 그 황금기를 장식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그 락의 황금기 있죠. 그걸 클래식 시대라고 그러는데, 클래식 락이라고. 그 엔딩곡이 제가 보기에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79년, 78년. 77년 뭐 그때. 76, 77 그때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토토의 시대가 열리죠 또. 그리고 그건 장르가 다르지만 아니죠. 이제 락에서는 이게 이제 대중음악 쪽으로 이제 했을 때 디스코가 나오죠. 뉴웨이브가 열리죠. 이제 80년이 되면. 그러니까 디스코가 나오고 펑크락이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 존재했던 클래식 락의 황금기는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이 키보드 일렉트로닉 악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시대 음악, 그러니까 호텔 캘리포니아 때까지의 시대, 그러니까 비틀즈부터 그 시대까지가 이제 락이고,
클래식은 이제 역시 EMI 쪽이 60년대 황금기의 그 녹음들이 많잖아요. 카레안도 거기서 또 좋은 명언도 남겼지만 최고 스타가 또 역시 클라스, 마리아 클라스. 예. 마리아 클라스가 뭐 어마어마한 그 존재였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데카 시대의 녹음들. 클래식은 이제 그 시절의 음악들. 근데 그것이 스트리밍 쪽으로는 재미가 없고 최소한 CD로 듣거나 LP? 아니면 이제 LP로 LP. 듣는 네.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스피커에 대해서는 CD와 LP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다. 네, 네. 제가 요 다음 근데 사실 좀 자세하겠지만 네. 이 드라이버가 딱 생산량이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 사실 이 스피커 생산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참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더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래서 이 다음 기획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연구 중인 건 뭐냐면 스트리밍 오디오에 맞춰서 이제 그 그런 것도 하나 스피커를 있어야 기획하되 네. 제 맛이 나게끔. 재밌는데요, 아주. 네, 그거는 이제 그 구루 2에서 제가 구현할 걸로 지금도 연구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호응이 괜찮으면 내년 봄쯤에는 클래식 쪽에서 좀 깜짝 놀랄만한 스피커를 하나 또 지금 연구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오 선생님은 네. 그 오디오를 할 때 스피커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스피커 왜 중요한지는 이제 뭐 말씀 안 해도 알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드라이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요리로 치면은 사실 예전에 저희가 아주 못 살았을 때는 그냥 고기였잖아요. 오늘 고기 구워 먹는다. 그럼 이게 돼지인지 손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냥 고기 먹는 날이 귀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갈비라고 했는데 이 손지 돼지인지 표시 안 하면은 그런 식당 문제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잠깐 그 사이에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지금 말한 그 클래식 그 EMI 녹음들 잠깐 좀 들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 드라이버 얘기도 60년대 녹음으로 갈비 얘기와 함께 이제 고기 얘기와 함께 그렇죠. 음악 들어보시죠. 네, 음악이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제가 이거 다른 곡 먼저 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녹음이 잘 된 저희 테스트할 때 듣는 그런 음악을 몇 개 들어봤는데 그때는 약간 점잖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나래 때 여기. 근데 CD로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절의 음악 클래식 재즈 이렇게 들어보면 이 다른 시스템에서 못 들어 빈티지는 안 들리는 입체 음향이 나오고 풋풋함하고 이 다이나믹이 같이 섞여서 나와. 다이나믹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열기가 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음악의 열기. 갈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 스피커의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전엔 그랬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삼겹살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야 이게 삼겹살이 돼지구나. 예를 들어 돼지갈비구나.
그 다음에 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등심이구나, 이게 안창살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스피커, 오디오 또 하시는 분들이 스피커만 아신단 말이에요. 뭐 JBL, B&W, 탄노이 하지만은 스피커를 먼저 찾다 보니 그렇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드라이버를 만드는 전문적인 회사들의 또 세계가 있거든요. 네. 그 드라이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지, 사실 그 드라이버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오디오 시스템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에 앞으로 좀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스피커를 제가 할 때 몇 가지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페이퍼콘을 써보고 싶다. 역시 LP까지 생각하면은 네. 페이퍼콘이 이제 제일 그 우수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울림이 적절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분 좋은 그 양감이 좀 있는 저역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냥 이렇게 막 부스팅 있는 공진 그런 저 통울림이 아니라 예, 기분 좋게. 딱 예. 딱 그게 절묘한 예. 그 딱 그만큼의 주파수 예. 저희용으로 약간 볼드하다는 표현도 쓰기도 네, 하는데 네. 딱 그 정도의 예, 그런 그쵸. 그런 예. 공지를 말씀하시는 예. 것 같아요. 통울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즈 같은 경우에 이제 더블 베이스, 더블 베이스가 풀로 좀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요거 하려면은 북셀프 같은 경우에도 50Hz로 끊어서 좀 힘들고 40Hz 때까지 내려가야죠. 45Hz까지면 이제 괜찮게 나오고 이 스피커는 40Hz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풍부한 더블 베이스 소리가 네. 여기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즈 듣기에는 이제 전혀 무리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 붙죠. 그 다음에 그 재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역에서 심벌지를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게 찰랑거리는 맛도 있으면서 두께감도 있어야 돼요. 심벌지가 두께가 있습니다. 네. 얇은 양철 조각이 아니거든요. 그 소리의 표현, 그걸 되게 제가 튜닝할 때 많이 포인트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로스오버에서 그 부품도 많이 바꿔봤죠.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즘 제품들이 이렇게 와이드 렌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컬이나 그 중역대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저는 그 강력하고 힘있게 그 가는 소리. 네. 사실 일반 분들이 오디오를 즐기면은 결국은 보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참고로 최근 뭐 아시겠지만 최근 하이엔드 스피커들도 예. 중역대를 다시 새 버전들을 만들면서 그쵸. 중역대를 어떻게든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내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죠. 공통적으로 예, 그렇게 안고 있죠. 목표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 이 보컬, 그 다음에 뭐 색소폰, 트럼펫 이런 쪽 악기들이 아주 그냥 그 밀도감 있게 실감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음을 이제 목표로 삼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약간 3D 이미지를 구축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감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이제 기본 중 기본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여기 미드 베이스가 8인치짜리인데 네. 이게 비파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비파. 저희가 이거 PMC에서 참 많이 본 익숙한 유닛이고 예. 다른 데도 많이 쓰이지만 예. 여기 이제 21W라는 이제 드라이버인데 사실은 요 미드 베이스를 만나면서 이걸로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질감이랑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반적인 소스보다도 약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LP 황금기 시대의 소리하고는 또 잘 부합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찾은 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고역은 스캔스픽의 네. 9130. 9130인데 이것도 많이 보는. 예, 많이 보는데 요거를 조금 그 다른 맛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스캔스픽의 더 고급 사양들도 있는데 네. 제가 재즈 들을 때 약간 어그레시브한 느낌 같은 것을 낼 때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선택을 맞습니다. 했고, 네. 그래서 이걸 조합하는 것이 제일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그 스펙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게 8옴에 88dB가 나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지간한 인템프, 적당한 인템프로는 충분히 하고, 네. 그리고 아마 진공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제 KT88이나 EL34 정도 쓴 거 5국관으로 한 5국관으로 하고 3국관 가지고 좀 딸립니다. 그리고 하고
TR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0와트 이상의 인티앰프. 네임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 뭐 일제 앰프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앰프를 많이 타지 않게끔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신 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을 경우에도 좀 즐겁게 들을 수 있게 그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앰플 쓰면 더 좋은 소리가 나겠지만 컨셉을 맞췄으면 그렇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앰플 써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저 하이엔드 쪽으로 가시면은 유로피안 쪽보다는 미국 쪽, 미국 쪽 뭐 맥킨토시나 네. 마크 레빈슨이나 뭐 오디오 리서치 같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맥킨토시 잘 어울리죠. 그런 쪽 제가 이 스피커는 이제 아메리칸 사운드를 지향했기 때문에 미국 주 앰프가 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닛 두 개를 이렇게 뭐 있는 걸 가지고 고르신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씩을 일단 이런 중고역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런 저역이 나와야 되고 이를 그래서 그 원칙이 고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플랫 리스폰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적인 거 스펙적인 거에서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맞추지 말라고 했어요. 귀로 맞춰라. 귀로 되면 된다. 귀에 이 맛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귀로만으로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사운드 포럼하고 그 같이 그 콜라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구루라고 이제 제목을 졌는데 구루라는 것이 이제 도사라는 뜻도 되거든요. 도사 마스터. 근데 그 사운드 포럼의 김 대표님이 거의 그 급인 것 같아요. 스피커의 그루, 제조의 그루.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런 부품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나 이런 고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찾아줘요. 머릿속에서 그 유닛이 튀어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유닛뿐 아니라 뭐 커패시터, 저항, 인덕터 뭐 주르륵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수천 가지의 제품들에 대해서 다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이미 스피커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거에 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운드 포럼의 스피커들이 주로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사운드 포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 스피커를 주문한 분의 소리예요. 그렇죠. 뭐 사운드 포럼을 이렇게 뭐 옆으로 지나가면서 본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안을 못 들여봤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종학 선생님 같은 분이 본인의 어떤 딱 지향하는 그 장르나 그 사운드 머릿속에 있는 사운드를 이렇게 반영하려고 만드는 거는 흔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스피커를 만들었을 때는 그 사운드를 지향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약간 거기서 좀 소원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서로 나이가 들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서로 관용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께서 쾌의 그러면 이종학이라는 사람이 지향하는 소리를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우리 사운드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제조사가 추가하는 사운드하고는 다르죠. 의뢰하는 순전히 의뢰하는 방향대로만 제조를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100% 맞춰줬는데 그 제가 원하는 소리를 오히려 저보다 더 잘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보는 듯이 그래서 아주 좋네요. 스피커 모델명은 그냥 구루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튜닝은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설계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또 그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시연에 좀 오시고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음악을 들려주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하나 더 들어보는데 일단 계속 말씀하셨지만 좀 있으면 3월 며칠이죠? 3월 3일부터 하죠. 3월 3일. 코엑스에서. 코엑스에서 있는 오디오쇼. 오디오쇼에서 이종학 선생님이 직접 본인이 이렇게 설계한, 지정한, 본인이 튜닝한 이 스피커를 시연하는 거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안내도 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직접 들어보실 수 있고 오늘은 녹음으로 일단 들어보시면서 마지막 걸 하나 들으면서 일단 이 스피커는 어디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사운드 포럼에 직접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는데 원래 가격은 사실 이게 만약에 수출을 제가 생각했으면은 이건 한 600 정도가 돼야 돼요. 왜냐면 수출가로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더 받아야 되지만 이게 이제 물량 투입이 많이 됐고 근데 이 제품은 드라이버가 이렇게 여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한정된 수량만 예, 그 유닛 있는 그렇죠. 요 유닛이 딱 뭐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요 유닛 그것만. 개수만큼만 예,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애호가들한테만 일단은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네. 대리점에서 이제 앞으로 사시게 되면 360만 원 정도에 완제품으로 판매도 하고 구매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제가 그 이런 제품을 이제 가져다 이렇게 팔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360에 팔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최초로 여기서 이제 공개를 하고 샘튜브에서 샘튜브에서 공개를 하고 네. 여기서 우선은 공제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공제 가격은 298만 원. 300만 원을 넘지 않게 298만 원. 예, 그 거의 뭐 이제 훌륭한데요. 서비스로. 네. 이게 수량이 몇 대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00대는 넘지 않고요. 네. 뭐 그렇게 많지 당연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그 꾸준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제 그 이 브랜드도 알리고 그다음에 평론가가 오랫동안 이렇게 평론하면서 느낀 것들을 담았다는 의미에서 네. 이것도 어디 사인도 좀 하고 그러시지. 그 사인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뭐 안에 사실은 그거 지금 유닛 뭐 비파랑 스캔스픽 유닛 외에도 예. 문드로프 커패시티도 들어가죠. 네, 그렇죠. 문드로프 커패시티 들어가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은 원가 때문에 망설였는데 요소에 하나 넣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잔약이라든가 성격이 또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드로프 그 커패시터 들어간 것은 마지막에 제가 보기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음악이 그냥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하고서 그렇게 음색 위주로 흐르지 않고 음색도 물론이고 다이나믹이 열기가 있으면서 뒤쪽에 스테이징이 나온다는 게 그게 좀 특이했어요. 하여튼. 지난번에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적 선생님이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죠. 책도 뭐 시나리오도 쓰시고 오디오 뭐 JBL, 맥킨토시 여러 가지 쓰시는 분이라 책이 이번에 2개가 새로 왔던데 참 전에 내신 책은 그 소설책도 하나 있으셨고 얼마 전에 소설책은 이제 저 책입니다. 하여튼 그건 좀 전에 얘기고 작년에 그렇죠. 작년 초에 저기 재즈 누아르 인 도쿄라고 해서 그거 그 책은 그 문학 나눔이라는 그 우리나라 그 문화 쪽에 그 기관에서 이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선이 돼가지고 한 1000권 정도가 이제 전국에 도서관에 또 배포가 됐어요. 문학 나눔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쓴 소설이라고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 JBL의 역사와 그렇죠. 그 JBL이 그 어떤 그 브랜드 그 명기들 다룬 책을 하나 냈었고 이번에 거의 동시에 나왔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맥킨토시 책. 맥킨토시 책을 이제 이번에 최근에 출시를 해가지고 맥킨토시 팬들 많잖아요. 뭐
책이 오히려 생각보다 맥킨토시 책은 예. 국내에서 발행된 책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없죠. 네. 없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맥킨토시 역사, 그다음에 명기 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뤘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예. 제가 앞에 조금 읽어보다 말았는데 네. 사진도 굉장히 많고 예. 사진도 딴 데 좀 보기 쉽지 않은 사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연구를 많이 했죠. 예. 하여튼 이종학 선생님 책도 예. 제가 이게 여기 좀 이미지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예. 서점 가서 넘겨 보시다가 서서 보시기 다리 아프면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재밌다고 네. 표현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디오 오래 들으신 분이 전문 제조사에 가서 이거 이렇게 귀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거 좀만 고역 조금만 바꿔봐, 이거 바꿔봐봐, 이거 중역이 좀 더 나와야 돼,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튜닝을 오케이 사인이 나서 우리 이거 제품으로 만들자 할 때까지 예. 우리끼리 듣는 거 말고 이제 예. 같이 들어서 사실 그런 제품이 많이 팔립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첫 제품이 아닐까. 예. 그룹 1이고 예. 앞으로 이제 뭐 그룹 2도 나올 계획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설계자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설계한 이종학 선생님 설계자를 모시고 한번 이 스피커 얘기를 같이 나눠봤고 같이 좀 얘기도 들어보고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서 네. 또 여기 애호가들 뭐 모아가지고 시연도 한번 해야죠. 시연해서 제가 또 네.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네. 음악도 그러시죠.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사카에서 사온 음반도 들고 오셔서 예. 직접 시연도 하고. 네, 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얘기들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학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